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지금 11,680원 0.2% 하락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8월 달이 됐고요. 8월 1일 장 끝났는데 어, 여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실적 발표하고 10% 정도의 강세 구간이 있은 이후에 약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그쵸? 삼성중공업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보다 강하다. 즉,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자, 이유는 있죠. 실적 개선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삼성중공업의 적정 시가총액은, 즉 적정 주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자, 우리가 기준을 하나 잡죠. 평균적으로 성장 섹터들 있죠. 성장주들의 평균 PER은 평균 PER 20배입니다. 20배. 성장주들의 평균 PER은 30배입니다. 30배. PER 30배. 뭐 물론 30배보다 조금 낮게 20배 정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30배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포함해서요. 30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막 100배씩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테슬라도 100배 이상씩 받았었고 적자인데도 뭐 시가총액이 막 수백 수천조 원씩 이렇게 갔었으니까 주식이 반영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PER 기준에서 개념을 제가 딱 세워드릴게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연간 1억을 버는, 그쵸? 연간 1억을 버는 식당을 합니다. 자, 근데 누가 와서 너한테 1억을 줄 테니 나한테 이 식당 팔아라. 그러면 1억만 받고 파나요? 1년이면 요 돈 버는데? 아니죠. 몇 년치 벌 돈을 프리미엄으로 주죠. 우리 이거 뭐라 그럽니까? 권리금. 그렇죠. 권리금 보통 한 3배, 뭐 4배, 3년치, 4년치 요 정도를 주는 게 일반적인 거래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10배 기준에서 본다면 저평가 종목. 10배 이하에 있다? 그럼 저평가예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삼성전자 요즘에 보면 저평가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500조입니다. 500조.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근데 실적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이 뭐예요? 43조 9천억. 그냥 45조 정도 잡아볼게요. 올해 예상 실적을 달성했을 때 10배 정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즉 저평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년도에 실적 확정치 보니까 6조 5천억 찍혔죠. 연간입니다. 연간 6조 5천억이 찍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30% 정도 낮아진다고 쳤을 때 거의 한 400조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몇 배입니까 이거?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23년도에 고평가. 자, 그러면 삼성전자 저가 찍고 올라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고평가일 때. 지금 뭐예요? 실적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저평가일 때. 여기는 뭐예요? 실적이 나빠졌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계속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여긴 뭐예요, 그러면? 고평가. 자, 그럼 우리는 주식을 고평가 받을 때, 즉 비쌀 때 사야 돼요? 아니면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쌀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 이걸 딱 뒤집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지금 조선주들은 장기 불황을 겪어왔어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아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10년 만에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어서 강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매출 2조 5,320억, 영업이익 1,307억. 그렇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 1,307억 곱하기 4 딱 해봅시다. 1,500억 잡고 곱하기 4 하면 6천억 정도 되죠. 올해 예상치가 4천억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한 6천억으로 잡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10조. 그쵸? 몇 배입니까 이거? 14배에서 5배 정도. 그쵸?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자, 그러면 여기서 저평가 구간으로 빠지려면 주가 빠지면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실적 좋아지죠. 왜? 수주잔고가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면 안 됩니다. 저평가라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떨어뜨리려면 뭐가 나와요? 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7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주가 상승시켰죠. 자, 그랬을 때 종목별 투자자 보면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 시장 안 좋았는데 외국인 조선주들은 샀습니다. 왜? 실적에 신호탄이 올랐으니까.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세요. 쭉 보면
해양 부분의 체인지 오더 250억을 제외하면 일회성 요인이 없다. 고작 250억 제외하면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계속 가능하다. 연속적인 부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연간 가이던스 매출 9조 7천억, 영업이익 4천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 여기까지 무난히 달성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밑에 4월 착공한 FLNG, 이게 해양 플랜트입니다. 요 딱 기억하세요. 해양 플랜트. 그리고 공정률이 올라오고 있으며 분기 매출은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주 영업이익률, 그쵸? 하이 싱글 이상인 해당 공사의 공정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내용 진짜 중요한데, 보수적 경영 전략에 빛을 발하는 중. 이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FLNG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는 원래 조선 해양 부문 중에 조선업이 아닙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을 2010년 초반에 잘못하면서 가격 경쟁 붙으면서 저가 수주를 받아버린 거. 그게 10년 동안 괴롭힌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적인 경영 전략, 굳이 여기 내용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해양 플랜트 수주가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근데 지금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진짜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기 적자를 봐왔었던 삼성중공업이 장기 적자를 봐왔었어요. 여기 보면 연간 이익을 보면 연평균 그냥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왔던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전혀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정에서 불황인 상황을 10년 동안 겪어왔다면 경쟁사가 이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느냐? 도크가 없다. 지금 들어오는 수주 물량은 28년도 거다. 자, 그러면 28년도부터 인도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28년도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이미 올해도 연간 실적을 다 달성을 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딱 PER 20배에서 25배, 많으면 한 30배까지 적용을 했을 때 시가총액 20조 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예요. 가격을 어디에서 잡을 거냐. 자, 그 부분을 실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 그쵸? 매도까지 한 겁니다. 수익률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STX 중공업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36%,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넥슨 게임즈 있죠? 자, 내용 보시면 넥슨 게임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고가 돌파 매수 21%,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시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주말 라이브, 그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니까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 그쵸? 입장 링크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라이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치에 대해서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태성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수익 구간 발생하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예요? 돌파하는 구간, 시세는 몰려서 나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온대, 이걸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그쵸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다는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즉 폭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주가가 막 10년 동안 올라가고 5년 동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있죠. 멀리서 보면. 근데 안에서 보면 정말 비극이에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진짜 비극입니다. 등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